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스케치 해보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비주얼 아이데이션의 29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회의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했죠? 네.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발표해야 하니까 윤서 씨가 준비해줘요. 네. 어떡하지? 제대로 된 스케치가 없는데. 뭘로 해야 되나? 이거?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아이디어 스케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 디자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완성하지 못해서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을지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발상과 스케치는 다양한 시각의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여러 형태로 스케치해 시각화할 수 있다. 디자인 요소와 원리 표현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중심의 조형 요소 시각화로 컨셉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 키워드와 컨셉트 표현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중심의 조형 요소 시각화로 컨셉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 컨셉트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다. 재료 사용, 제작에 대한 다양한 점검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에 접근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발상과 스케치, 디자인 요소와 원리 표현, 키워드와 컨셉트 표현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시각 디자인 리서치, 시안 디자인 개발 능력이 필요한데요. 도출된 아이디어를 여러 형태로 스케치해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용어는 아이디어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콤프 스케치, 드로잉, 키워드, 컨셉트, 형, 색, 질감,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디어 스케치 해보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인데요. 시각 디자인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이디어 스케치란 말 그대로 아이디어 발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해 발전시키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도구죠. 아이디어의 발생부터 디자인의 선택과 완성, 제작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디자인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스케치를 한다기보다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중심의 조형 요소들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선 디자인의 요소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요소로는 형, 색, 질감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강사님, 이렇게 완성한 아이디어 스케치와 컨셉트가 잘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콘셉트란 디자인의 대상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구점 또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디자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적고 명확한 메시지를 담아 하나의 키워드를 추출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 키워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콘셉트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스케치는 작품 구상 단계에서 미리 그려보는 밑그림이나 기록용 그림을 주로 의미하는데요. 아이디어 발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스케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해 발전시키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도구이며 아이디어의 발생부터 디자인의 선택과 완성, 제작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죠. 어떤 사물에 대한 모양새나 구조 혹은 색채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스케치만큼 훌륭한 도구는 없습니다. 스케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완성도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표현하므로 적합한 콘셉트를 쉽게 만들어내고 탐구할 수 있어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때 기록해 다른 이들과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거나 비평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를 해둔 아이디어는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도 있죠. 스케치는 디자인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스케치의 종류는 목적과 정밀도, 쓰임새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썸네일 스케치는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콘셉트나 생각을 최초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메모하듯 작게 그리며 간략하게 스케치하는데요. 상세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핵심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도록 합니다. 러프 스케치는 계략적인 스케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 그리기, 간단한 음영, 색상, 재질 표현을 포함해 썸네일 스케치보다 명확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콤프 스케치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디자인 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완성물과 같은 수준으로 표현하는 시안용 스케치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디자인의 제작 의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충실하게 묘사하는데요. 디자인 도구로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된 이후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결과물과 같은 시안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케치 단계에서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강구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연필을 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신속히 시각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케치에서 정해진 크기는 없으며 썸네일의 경우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를 실제 크기의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는 스케치북에 그리는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작업의 성격상 항상 빠르고 동일하게 나타내야 하므로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늘 연필과 스케치북을 소지하고 자주 스케치하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의 디자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그림들 또는 잘 정리된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게 좋은데요. 동일한 문제와 관련된 스케치를 많이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해당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와 함께 적절한 메모를 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출처나 기록 날짜 그리고 이와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아이디어에 호감이 가지 않거나 엉망이더라도 스케치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스케치북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동안 발전시켜왔던 모든 아이디어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스케치에 사용하는 도구도 다양합니다. 스케치북은 아이디어를 기록해 발전시키고 보여주며 보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스케치북을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최상의 훈련법인데요. 스케치북은 디자이너가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착하기보다 다수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또 많은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죠. 스케치의 주 목적은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연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연필은 선의 굵기나 농도 조절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2B나 3B로 다양한 두께의 선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펜, 색연필, 마커, 물감, 목탄, 자, 컴퍼스 등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케치 기초 연습부터 실습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기초 연습을 위해서는 연필, 흑색 펜, 스케치북이 필요합니다. 그럼 윤서 씨가 지금부터 낙서하기부터 자유롭게 시작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낙서하기는 가장 손쉬운 스케치 연습입니다.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낙서합니다. 선의 굵기나 간격을 조절하면 명암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주어진 그림은 단순화해 표현하기도 하고 윤곽선이나 입체로도 그려봅니다. 연습은 많이 했나요? 진짜 손이 까매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가지고 썸네일 스케치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초콜릿 브랜드 쿨의 로고 디자인입니다. 메모하듯 빠르게 많은 걸 그려내는 것이 이번 실습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초콜릿 브랜드 쿨의 심볼을 메모하듯 빠르게 그리는 한윤서 씨. 이번 실습은 최소한의 선만을 사용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다양한 드로잉을 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제에 대한 썸네일 스케치를 끝냈군요. 이번 실습으로 빠르게 스케치하는 방법을 손에 익힐 수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이게 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인 발상과 스케치를 위해 아주 열심히인 우리의 한윤서 씨.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작품 구상 단계에서 미리 그려보는 밑그림이나 기록용 그림입니다. 스케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발전시키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스케치의 장점은 아이디어를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특히 썸네일 스케치는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컨셉트나 생각을 최초로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상세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핵심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 표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중심의 조형 요소 시각화로 콘셉트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요소에서의 형은 쉐이프의 형과 폼의 형태로 구분해 설명하는데요. 형은 단순히 눈에 비춰지는 윤곽이지만 형태는 일정한 크기와 색채와 질감을 가진 모양을 의미합니다. 형에는 자연물, 인공물과 같이 직접 지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과 기하학적 도형과 같이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이념적인 형이 있는데요. 이념적인 형은 점, 선, 면과 같은 지각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은 기하학적으로 크기가 없고 위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선의 양 끝이나 두 선이 만나거나 엇갈리는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여러 크기로 표현합니다.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는 자취가 선이 되며 방향과 길이에 의해 선의 성격이 결정되는데요.
선은 사물의 윤곽이나 형상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여러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너비를 확대하면 면이 형성되죠. 면은 점이 확대되거나 집합할 때, 선이 이동하거나 집합할 때 만들어지며 공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이와 너비를 가지며 색의 표현으로 입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특정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색감을 효과적으로 조합하거나 배색하여 보다 풍부한 감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색을 지각하는 것은 빛, 물체, 눈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을 통하여 지각될 때 색을 인식하는 것이죠. 색은 빛의 반사와 흡수, 산란, 투과를 통해 형성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하여 색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태양이나 전구, 불꽃처럼 발광에 의해 나타나는 색을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색은 물체색인데요.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인식되는 색은 표면색, 물체를 투과한 빛에 의해 느끼는 색은 투과색이라고 합니다. 색은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기본 속성을 지니고 있지요.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처럼 색의 종류 또는 색의 이름을 의미하며 빛의 파장 순서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로 구분되지만 연속되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더 많은 색으로 나누어집니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았을 때 빛의 반사율이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빛의 반사율이 높은 색을 고명도의 색, 낮은 색을 저명도의 색이라고 하며 명도 단계는 검정의 0에서 하양의 10까지 11단계로 구분됩니다. 채도는 색기운의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색기운이 가장 강한 색을 순색이라고 하고 채도가 높고 강한 색을 고채도의 색, 낮은 색을 저채도의 색이라고 합니다. 질감은 물체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차이를 시각과 촉각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결과물은 재료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질감을 통해 미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디자인 요소로서의 질감은 주로 눈으로서 질감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죠. 물체의 시각적 이미지를 조작하는 기술로서 질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 질서를 주는 형으로서 모든 조형은 통일과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안정된 통일과 변화는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균형과 리듬으로 생동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된 관련성을 주면서도 공감을 일으킬 때 조화가 성립됩니다. 유사는 같은 성질의 부분이 조합될 때 성립되며 온화하나 단조로움으로 반복 효과에 의해 리듬감을 이끌어내죠. 대비는 서로 다른 부분이 조합될 때 성립되며 시각상 힘의 강약에 의한 형의 감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균형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 시각상 힘이 안정될 때 나타납니다. 대칭은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적인 균형이 잡힌 상태인데요. 좌우 대칭은 좌우 또는 상하로 한 개의 직선을 축으로 대칭하는 것이고 방사 대칭은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에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여 얻어집니다. 비대칭은 시각상 힘의 정돈에 의하여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변화 있는 형태로서 개성적인 느낌을 연출하죠.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와의 수량적 관계, 즉 면적과 길이의 대비 관계로 가장 친근하고 구체적인 구성 형식인데요. 조형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의 크기, 각 단위의 상호 관계를 결정합니다. 율동은 각 부분 사이에 시각적인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생깁니다. 반복은 동일한 단위 형태를 2번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시각적 통일성과 동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각 부분 사이에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면 생동감 있는 점유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경쾌한 리듬감을 나타냅니다. 강조는 변화, 변칙, 불규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전체의 어떤 악센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형태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형을 가진 대상에서의 빛의 자극이 망막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주의하는 상태, 흥미와 관심의 정도,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의 누적이 혼합된 적극적 활동에 의해 형태를 지각하게 되죠. 이러한 시지각의 심리적 법칙 또는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게슈탈트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 스케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점선 면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포스터 스케치를 해봅시다. 형태의 크기 변화, 대비 효과, 분할, 반복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요소의 특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강사님, 제가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스케치를 보니 네. 선과 면의 요소를 사용했군요. 네, 맞습니다. 선은 굵기와 방향의 변화로 원근감과 운동감을 나타낼 수 있지요. 기하학적인 선은 단정하고 정돈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면은 점과 선에서 느낄 수 디자인 없는 요소로 스케치하며 원근감과 각각의 질감을 요소만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요소를 이렇게 결합하여 색을 구성합니다. 사용하면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헤드라인은 나타낼 수 글자로, 있습니다. 본문은 그럼 여러 줄의 저는 가는 점을 선으로 사용하지 그리고 않았는데요. 색연필이나 점은 마커를 어떤 이용해 느낌을 줄 수 색상을 있나요? 적용합니다. 점은 점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중앙에 위치한 점은 침착한 느낌을 주지만 이것을 옮기면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형 원리를 적용해 브로셔 스케치를 진행해 봅시다. 네. 조형 요소는 크기, 위치, 방향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강사님, 제가 다 그렸습니다. 레이아웃을 채우는 게 어렵네요. 그렇죠. 한 가지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레이아웃을 표현할 때는 펼친 면의 전체 공간을 고려하여 비중이 큰 것부터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큰 거부터 그려라. 전체 지면은 그게 손으로 된 정말 사각형으로 중요하겠네요. 하여 펼친 면으로 잘 스케치를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이미지는 네. 사각형 또는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 표현하는데요. 요소와 원리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헤드라인과 본문을 보겠습니다.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레이아웃은 시각화하기 조화, 위해서는 키워드 통일, 중심의 율동, 조형 요소 강조 시각화로 같은 디자인 원리를 컨셉트를 적용합니다.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요소에서의 형은 쉐이프의 형과 폼의 형태로 구분한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점, 선, 면, 색, 그리고
빛까지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원리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게슈탈트 이론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키워드와 컨셉트 표현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시죠. 콘셉트란 디자인의 대상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구점 또는 개념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콘셉트에 따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이미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디자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하는데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개념을 핵심 단어, 즉 키워드로 추출하고 다양화합니다. 키워드와 비슷한 말, 암시적인 말, 관련 있는 말, 반대말, 품사의 전환 같은 방법을 통해 더욱 함축성 있고 의미가 분명한 단어를 찾고 결정된 콘셉트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키워드와 콘셉트 표현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윤서 씨, 네. 신용카드 남용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 디자인이란 주제로 키워드와 콘셉트를 표현해 봅시다. 네. 먼저 주제 표현을 위한 광고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일단 카드가 너무 많아서 과도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카드가 많으니까 막 서로 돌려막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해 보세요. 메시지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이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장에서 키워드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는 사고요. 짐이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트럭 사고 같은 거요. 키워드도 잘 추출해낸 것 같군요. 그럼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전개해 보도록 하세요. 네. 제가 스케치를 끝냈습니다. 스케치까지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전달할 메시지와 키워드가 명확하니까 콘셉트에 더 잘 맞는 스케치가 나온 것 같아요. 콘셉트에 맞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해서는 콘셉트에 따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우리 강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추출한 키워드를 네, 오늘도 바탕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스케치를 전개하는데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생각하며 강한 시각적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랑 스케치가 이거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 좀 더 정리해볼까? 콘셉트에 잘 맞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선택해낸 윤서 씨가 준비를 아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배워본 것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컨셉트란 디자인의 대상을 소비자에게 소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구점 또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컨셉트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선 먼저 컨셉트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함축성 있고 의미가 분명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컨셉트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